부동산 폭락이라 또 정시 폭락이라 국가 부도 사태 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중국은 웬만한 지표를 자꾸 감추는데요. 지표를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의 증시안정기금 예상 투입액입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이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2조 위안입니다. 2조 위안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하면요 372조입니다. 372조면요 대한민국 올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증시안정기금으로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죠.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중국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증시안정기금을 8천억 위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하는 금액이 2조 위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게 부동산 폭락에 이어서 정시 폭락이 국가 부도 사태로 갈까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2023년 8월 이후 외국인들 중국 주식 매도액을 보면 2,167억 위안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40조 450억 원입니다. 40조 4,050억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좋지 않은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8천억 위안을 뿌렸는데 지금은 2조 위안을 뿌린다고 하니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이게 말입니다. 증시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요. 지금 중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때 2020년 3월 20일에 2745.62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 22일 2756.34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미 부동산에 돈줄 말라 게다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 탈출이 굉장히 많아져 이렇게 생각하면 금융위기 완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주가로 보면 금융위기 맞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터졌으면 우리는 이미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중국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 1월 22일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만 7.35% 떨어졌습니다. 2974.93이 2756.34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나마 말입니다. 돈을 증시에 퍼붓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2770.98로 한 2% 올라갔나요? 약간 꿈틀거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 2조 위안이나 퍼붓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상하고
달리 말입니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홍콩 H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콩 H지수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또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3월 20일에 9118.6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11,768.63이 요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증시에 굉장히 타격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2024년 1월 22일 기준으로 5,001.94입니다. 이게 5,000이 무너질 뻔 봤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예, 지금 연말 대비해 보더라도요. 13.29%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폭락이죠. 예, 2023년 12월 29일에 5,768.50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766.55가 빠져서 5,001.95까지 떨어졌으니 시장은 엄청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증시 안정기금을 퍼붓는다고 하니까 5,140.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그래 돈 퍼붓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증시에 지금 굉장한 악재가 터졌고요. 이 악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국가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뭐 국가 부도까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중국은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다가 수출이나 나름대로 전기차 시장이나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쭉 빠져나간다는 것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빠져나간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내의 부자들도 지금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부동산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요. 최악의 사태거든요. 2023년 12월에 마이너스 4.5%까지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빠졌습니다. 이게 2022년 5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1년 하고도 6개월 이상이 집값이 떨어졌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랑 지금 건설사들의 줄부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과연 국가 부도 사태를 맞지 않을 거냐? 저는 여기에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 중국은 절대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거기에서 말입니다. 4D 재앙, 4D 재앙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을 정도예요. 지금 4D 재앙이라는 걸 보면 지금 중국이 직면한 최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채입니다. 부채. 데빗. 이 부채가 재앙의 제일 첫 진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도 국가의 부채도 많고요. 가계의 부채도 많고요. 기업의 부채도 장난 아닙니다. 특히 국가 부채가 지금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합니다. 제대로 지표를 밝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따지기는 힘들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채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터지면요.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나마 경기가 좋으면 부채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성장의 저물가.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성장률은 이제 5%는 불가능합니다.
4% 중반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채도 많은데 경제도 안 좋아. 그러면 벌어서 갚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 디리스킹. 핵심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을 거리두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외국인 자본부터 중국의 부자들까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까지 합치면 벌써 3D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구 문제, 데모그래픽스, 이 문제도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답니다. 오죽했으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4D를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4D를 재앙이라고. 그래서 저는 4D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닌 재앙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것이 언제 터지나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문제는 돈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풀잖아요. 지금 푸는 금액 자체가 2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372조나 지금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거 시장에서는요. 단발성 자금 투입이기 때문에 정시를 구조적으로 반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반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거든요. 왜 구조적이냐? 지금 증시가 빠지고 주가가 폭락한 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제가 있거든요. 공동부유라는 것. 여기에다가 민간 기업을 통제해서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것. 여기에다가 중국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실망감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됐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을 배척하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미중 갈등은 지금 심각하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산업들도 예전처럼 우상향의 성장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는 연출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뜻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진핑의 전략, 정책 모든 것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입니다. 중국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는 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요 우리 경제에도 큰 치명타를 줄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대응책 마련해야 돼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중국이 지금 정시안정기금을 쏟아부어서 정시가 당분간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 빠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중국발 위험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중국발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